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 같이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 코로나발 지금 패닉셀이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40% 가까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뭐 리스크 걸리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이유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로나발 패닉셀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락 추세 중에 거의 역사적인 하락세인데요. 이 주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금까지도 모두 다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 이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따른 전 세계적 불안과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발 입국 금지 강경 조치를 취하는 등 이런 여파로 인해서 세계 주요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함께 폭락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전날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주요 3대 지수가 10%가량 추락을 하면서 33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11년 불마켓이 이 베어마켓으로 옮겨가는 데 단 2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번에 급락 장세가 아주 강하게 아주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각됐던 금과 그리고 미국채 시장도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투자 자산을 가리지 않고 지금 팔아치우고 현금화를 하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투매 장세인 거죠, 지금 현재에는. 그래서 굉장히 공포에 지금 많이 떨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이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 안정을 위한 1조 5천억 달러 투입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다들 이제 매도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나마 좀 빠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 대처를 해봤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전망들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암호화폐 폭락장에서 이 여러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운용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메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시장이 폭락한 지금이 비트코인의 매수 기회다, 비트코인이 발명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투자자이고 비트코인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장을 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이 BTC 탑의 최고 경영자 장저월 같은 경우는 12일 비트코인 급락은 약세장 기간 동안 공포 심리에 적응해 있던 투자자들이
이 패닉셀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면서 지난번 강세장은 3번의 45% 급락을 겪고 나서야 찾아왔다. 이번 비트코인 약세는 해봐야 1,500에서 5,720달러까지 낙폭은 45.5%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지나치게 동의할 필요 없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낙폭이 더 커졌어요. 지금 보는 것보다 지금 현재 4,700달러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폭락세는 조금 더 지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0달러 선에서 지금 측정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54.31% 정도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꽤 큰 폭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동요는 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트레이딩 뷰에서 한 분석가의 분석은 이 비트코인이 자산 역사를 통틀어 항상 유지해온 수준인 200주 단순 이동평균선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보면서 비트코인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6월까지 9,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9,000달러에 도달한 이후 2만 달러, 1만 4,000달러, 그리고 1만 500달러의 고점을 기록한 장기 하강 추세선에 따라 6,200달러 선까지 다시 후퇴한 다음 2만 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검은 금요일 비트코인 20% 넘는 폭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비트맥스의 최고 경쟁자인 아더 헤이스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6,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4,700달러까지 더 폭락이 더 크게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황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헤지 펀드들은 이미 약세장이 시작된 비트코인 시장에 코인을 매도할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입지를 믿고 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도 전망을 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트레이딩 플로어를 잠정 폐쇄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가 트레이딩 플로어를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프라인 거래는 이제 중단이 됐지만 온라인을 통한 모든 상품 거래는 변함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시카고 웨커 드라이브에 위치한 CME 본사도 폐쇄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은 이 트레이딩 플로어나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빌딩에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객장의 재개방 여부는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 지침이 더 나온 후에 다시 검토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많은 학교와 기업은 재택근무와 교육으로 전환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원천 금지되는 등 지역 보건당국의 대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나온 워싱턴주 같은 경우 25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애틀은 12월 1일부터 최소 14일간 공립학교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에 대해서 이 팬데믹, 세계 대유행을 선언을 한 게 지금 몇 번이 있었는데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건 이 1968년에 홍콩 독감과 그리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성을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그 경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아무래도 커 보이고 이게 이제 완화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지금 먼저 지금 이 그 코로나19 여파를 이미 맞고 이 중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해외는 이제 시작이라 이런 부분이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시간이 또 이 부분들이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 이 전망들, 기술적 분석인데요. 지금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 자신이 이제 분석을 했던 부분이 맞았다라는 걸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인데 이 반감기 전에 5,500달러선을 이 테스트하고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5,500달러선을 이제 뚫었죠. 지금 현재에는. 그래서 5,500달러 선 이하로 지금 내려와서 4,7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우선은 5,500달러가 쉽게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못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4,700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단기간에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예상을 우선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0.786이 피보나치 레벨과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지를 이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향으로 지금 다시 반감기 이후에는 이 방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지금 2만 달러까지 그리고 3만, 4만 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반감기 이후에 장기적인 전망이고요. 2021년도가 넘어서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고 지금 4,776달러 선을 테스트하고 이제 4,768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이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폭락 장세, 급락 장세가 과거에도 한번 있긴 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외부 충격 때문에 이 돌아오는 거는 비트코인 역사상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지금 급락하는 그 폭을 봤을 때 이 한 번에 급락하는 이 양상을 봤을 때 42.2%가 과거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말이었는데 그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크게 나오고 그때 이제 폭락세가 한번 나왔던 시점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지금 42.2%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도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41.59% 정도 일주일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나왔고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로 바라보자면 여기가 50% 정도가 넘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적인 하락세들 이런 급격한 하락세 들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걸
누구도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폭락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연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천천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RSI를 보더라도 지금 과매도 국면까지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거의 30선 가까이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 추가적으로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 주봉상으로 여기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오는 건 정말 과거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와 동일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에도 심지어 이 과매도 국면까지는 잘 내려오지 않았는데 2018년 말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서야 지금 이 30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란은행이 CBDC에 관심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국 중앙은행 BOE가 이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한 공식 디스커션 페이퍼를 발표를 했는데요. 57페이지로 구성된 해당 논문에는 BOE는 돈과 결제에 대한 개념과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는 오늘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OE는 이 은행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화폐인 지폐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술 변화가 혁신을 주도하면서 개인 혹은 특정 주체가 발행한 화폐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BDC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돈의 형태와 결제 구조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한 BOE는 CBDC 도입 및 발행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만약 CBDC를 발행하더라도 파운드와 가치와 연동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마크 칸이 이 BOE 총재는 이 CBDC가 도입되려면 매우 신중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영란은행이 지금 CBDC에 관심을 갖고 있고 발행 계획까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CBDC가 발행이 된다면 파운드화와 지금 가치 연계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신중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서도 CBDC 발행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CBDC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의 또 주요 원인으로 불리웠던 한 가지 이 플러스 토큰인데요. 플러스 토큰이 이제 장외 거래가 아닌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처분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이미 80%가 유통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로 불리는 이 플러스 토큰 일당이 이 장외 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처분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데이터 조사 기업 OXT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플러스 토큰 측이 엄격한 고객 확인에도 불구하고 규제되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시세 폭락에 진짜 영향을 주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외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 거래소 자체의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매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 일반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실제 거래소의 시세 자체에 영향을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매각을 했을 때, 대량으로 매각을 했을 때 시세는 폭락을 하게 되는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플러스 토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맡기면 매달 9에서 18%의 고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겠다라고 투자자들을 유혹을 했고요. 하지만 업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익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토큰 일당이 이런 수법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1%에 달하는 20만 BTC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 하나로는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들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믹싱 작업을 거친 뒤에 규제화된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처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OKX 거래소에서는 플러스 토큰 관계자가 송금한 자금의 50%에 달하는 물량이 입금이 됐고 후보비도 성금초로 이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출금 제한과 고객 확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에 정황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물량 20만 BTC였죠. 약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이 1%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양에 지금 이 암호화폐 중 80%가 물량이 이미 유통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매각을 했을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33,872BTC가 믹서에 남아있고 그리고 3,853BTC가 유통 과정에 있어서 3,853BTC가 유통 과정에 있어서 총 37,725BTC가 아직 유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통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20만 BTC에서 지금 3만 BTC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보고서는 이 플러스 토크 측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편취한 암호화폐를 매각했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토큰의 시장 영향력은 이미 약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토큰에서 이제 매각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왔다, 거의 다 이제 끝이 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이오스 스테이킹 지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오스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이오스 보유 고객을 대신해서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 BP 투표에 참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이낸스는 직접 BP 후보로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지난 11일 이오스 스테이킹을 오는 13일부터 지원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최소 0.25 이오스를 보유해야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은 월 단위로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연 보상률은 1에서 3%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내 쉽게 스테이킹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오스 자체는 이오스 보유자가 자신의 이오스를 스테이킹함으로써 BP 후보에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투표로 당선된 21명의 메인 BP가 블록을 생성하고 이오스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메인 BP가 아니더라도 투표 순위 60위 안에 들면 이오스 보상을 받아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낸스가 이오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이오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스테이킹을 실제 하고 거기에 대한 이 보상을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오스 측에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오스 개발사 블로건의 브랜던 블루머 CEO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오스 보유자들에게 이제 거래소에 이오스를 스테이킹할 경우 거래소가 대신 투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이오스 보유자에게 보상을 돌려주는데 초점을 맞췄고 이는 코인 보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바이낸스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이낸스 CEO가 잘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오스 측에서도 이 바이낸스의 그 BP 투표 참여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바이낸스의
이 BP 순위는 36계단이 상승한 이 32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